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보라는 가치와 이념으로 진일보한 개혁의 가치 아래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왔던 페미니스트 신지혜. 그는 호기 좋게 가치와 이념까지 버리며 권력을 쫓아 친일 독재 극우 보수 정당인 국힘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건 그 당의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이라는 특수부 출신의 검찰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였는데요. 모두가 경악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소한 저건 아니다라는 말이 쏟아졌는데요. 매일같이 윤 후보를 두둔하고 옹호하는데 모든 공력을 쏟아붓던 그가 마침내 3일 국힘당에서 축출됐습니다. 한여름밤의 꿈도 아니고 일장 춘몽도 아닌데요. 자신이 예언처럼 말한 대로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죠. 아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그렇게 전달을 하신 건가요? 이미 다 전달을 했어요. 네. 후보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후보도 후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식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 쇄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동선대위원장들도 다 사퇴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원래가 분명하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들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개편 시기는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시기는 뭐 금방 해요, 금방. 이번 주 내 네. 이번 주 내로 보면 될까요? 네. 김종인 국힘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언급한 지 약 2시간 만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사퇴 의사지만 쉽게 말해 쫓겨난 겁니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신지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지 14일 만에 중도 하차했는데요. 자신의 신념까지 버리고 들어온 국힘당에서 보기 좋게 내팽겨 쳐졌습니다. 신지혜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지혜 씨는 사퇴의 이유가 국힘당 내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힘당 내부에 있었다며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쓸모없는 짓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신지혜 씨는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며 신지혜 한 사람이 들어와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 나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냐며 최고위원회 반발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과거 사건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가 맞냐고 비판했는데요. 억울한 듯 쫓겨나며 분풀이를 이 대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신지혜 씨는 제가 먼저 나서겠다. 자리를 내려놓으며 정권교체를 위한 조직 쇄신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저는 오늘 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옹알거렸는데요. 신지혜 씨의 사퇴를 신호탄으로 국힘당 선대위는 전면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전면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이후 일정을 모두 잠정 중단했는데요. 뭐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계속되는 이들의 자중질환이
되돌이표만 있는 악보를 보는 듯합니다. 언론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어떤 형태로 최종적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평가나 아니면 어떤 제 의사표시를 자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되었던 의총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어떤 전략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지지세를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3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 마련을 위해 공식 일정을 잠정 중단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일정도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일정 중단에 대해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하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저도 오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상황을 여러 경로로 보고받고 판단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이날 일정을 잠정 중단했음을 알렸는데요. 해당 공지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총괄 본부장단 총사퇴를 아우른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개표 발표에 대해 언론인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고 실제로 어떤 형태로 최종 귀결될지 알지 못한다며 평가나 의사표시는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개편 이후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우리 당 선거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부 또는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선대위직을 사퇴하고 선대위 운영 구조 문제 등을 지적해왔는데요. 이 대표는 이어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 쇄신으로 복귀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선대위에서 활동하며 있었던 개선책을 제언한 것이라며 복귀 선결 조건처럼 인식되면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후보 지지율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조금 작용했다고 본다며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국민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 상당한 지지세를 수치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뛰쳐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하는 분석은 뭐 모든 언론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갑자기 가세현이 등장합니다. 그걸 본 정치 고관여층 남성 MZ세대들에게는 당대표도 저런 식으로 자객을 보내는구나. 실제 자객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렇게 보내는구나. 아주 나쁜 타이밍에 아주 나쁜 저격이었다. 마음이 떠나죠.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보수 정치인 1번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었고.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와 권선동 사무총장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권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윤사모 커뮤니티 등에서
내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는데요. 이 대표는 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자신의 부모 재산 내역을 입수한 정황도 언급하며 범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공천심사 때 당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가 당 사무처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실무를 총괄한 권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건데요.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연일 각을 세우는 가운데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 권 사무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권 사무총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윤사모라고 하면 당외 조직 같은데 사무총장이 그런 것까지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다가 확인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졌습니다. 국힘당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의 물밑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 한 참석자는 회의 후 이 대표와 권 사무총장이 부딪혀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며 원팀 협력을 위해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일순간 무너져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게 혹시 작전인 건가요? 아니면 위장전술 뭐 이런 건가요? 전 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자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저 난리가 난 걸 보면 어찌저리 뇌화부동할 수 있는지 한심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들의 위기감은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웠습니다. 지지율이 올라올 일이 있나요?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은 그 당과 그 당의 후보.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닌가요? 선수 교체가 아니라면 더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